거실 한가운데 남편과 그의 친구 셋이 술잔을 돌리고 있다. 해숙은 주방에서 안주를 나르며 조용히 듣고만 있다. 야, 우리 집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다 챙겨야 돼. 하하하. 그래도 순하잖아요. 요즘 이런 여자 없다 없어. 남편의 말에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린다. 그 웃음소리가 해숙의 귓속에서 쨍 울린다. 해숙은 조용히 술병을 들고 다가간다. 잔이 비어있는 남편 앞에 술을 따라주며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그렇게 재밌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남편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한다. 야, 여보. 농담이지? 애들 앞에서 왜 그래? 쾅! 그 순간 해숙이 술병을 식탁에 내려친다. 잔이 깨지고 술이 튄다. 친구들의 웃음이 멎는다. 해숙은 눈을 치켜뜨고 남편을 본다. 당신 말 맞아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여자가 당신 밥하고 옷 빨고 당신 부모 챙기고 당신 자존심까지 지켜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덧붙인다. 이제 그만할게요. 모르는 사람 노릇. 해숙은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던지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간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해숙의 눈이 떠진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아침의 시작. 해숙은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일어난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숨소리까지 줄인 채로.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다. 아니, 정확히는 익숙하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도 모를 만큼 몸에 배인 동선. 냉장고를 열고 어젯밤 씻어둔 쌀을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을 구우며 계란 후라이를 부친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씩 작은 접시에 담아낸다. 아침 공기가 싸늘하다. 전날 밤의 술자리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조용히 끝났지만 집안엔 냉기가 돌았다. 식탁 위엔 어제 부서진 잔 조각들이 그대로였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들고 앉아 있고 해숙은 빈 접시를 치운다. 그때 남편이 낮게 한마디 던진다. 별것도 아닌 일로 창피하게 만들고 싶었어. 해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를 본다. 별것도 아닌 일이라 그럼 내 지난 25년은 뭐였을까? 해숙은 설거지를 계속한다. 물소리만이 부엌을 채운다. 내 인생은 늘 누군가의 식탁이었네. 해숙은 혼잣말을 한다. 그 말 속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다. 그저 문득 깨달은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낸 것뿐이다. 남편의 식탁, 아이들의 식탁, 시부모님의 식탁. 해숙은 평생 누군가를 위한 밥을 지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한 밥상은 단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다. 해숙은 거울을 본다. 50이 넘은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인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해숙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들여다본다. 낯설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주말 오후 해숙은 옷장 정리를 한다. 남편이 골프를 간 사이 오래된 옷들을 꺼내 기부할 것과 버릴 것을 나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구두 상자가 나온다. 해숙은 그 상자를 본 기억이 없다. 뚜껑을 열자 편지 몇 통이 들어있다. 봉투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해숙의 손이 멈춘다. 편지를 꺼내 펼친다. 여자의 필체다. 젊고 예쁜 글씨체. 당신 덕분에 매일이 따뜻해요. 오늘도 당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약속 장소에서 만나요. 해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는다. 날짜를 확인한다. 3년 전이다. 다른 편지들도 꺼내본다. 비슷한 내용들. 다정한 말투. 사랑해요라는 단어. 해숙의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 아니,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는다.
해숙은 편지를 든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는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분노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슴을 채운다. 나는 뭐였을까? 해숙은 중얼거린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 해숙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해숙은 편지를 찢으려다 멈춘다. 왜 내가 이걸 찢어야 하지? 해숙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제 나도 내 말을 해야겠다. 정리할 때가 됐어. 이제는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저녁 남편이 돌아온다. 해숙은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린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는다. 해숙은 남편의 얼굴을 본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 그런데 지금은 마치 낯선 사람 같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낸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든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돼. 해숙은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 해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간다. 익숙한 길, 익숙한 가게들. 채소 가게 앞에서 해숙은 배추를 고른다. 그거 별로야. 이쪽 게 더 싱싱해.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건다. 해숙이 고개를 돌리자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다. 파마머리에 빨간 립스틱,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 해숙은 어리둥절해하며 인사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혼자 사세요? 배추를 한 포기만 사시네. 아니요, 남편이랑 둘이 살아요. 아, 그럼 나랑 비슷하네. 나도 남편이랑 사는데 김치는 안 담가. 귀찮아서. 해숙은 놀라 그 여성을 본다. 김치를 안 담근다니. 해숙은 평생 김치를 담가왔다. 담그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럼 김치는 어떻게 하세요? 사 먹지. 마트 가면 다 있잖아. 나는 이제 밥도 안 차려. 배달시켜 먹어. 그게 내 혁명이야. 여성은 호탕하게 웃는다. 해숙은 그 웃음이 부럽다. 자유로워 보인다. 그게 혁명이에요? 당연하지. 평생 남 입에 맞추며 살았잖아. 이제 내 입에 맞추는 거야. 나는 박순자. 당신은? 저는 김혜숙이요. 해숙 씨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하네. 커피 한 잔 할래? 해숙은 망설인다. 낯선 사람과 커피를 마신다는 것. 하지만 순자의 눈빛이 따뜻해서 고개를 끄덕인다. 둘은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앉는다. 순자는 아메리카노를, 해숙은 카페라떼를 주문한다. 해숙 씨는 몇 살이야? 나는 62. 저는 53이요. 아직 젊네. 그런데 왜 그렇게 늙은 표정을 하고 있어? 순자의 직설적인 말에 해숙은 당황한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요즘 제 인생에 대해 생각이 많아서요. 그럼 잘 된 거야. 생각을 시작했다는 건 변화가 온다는 거니까.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30년을 전업주부로 살다가 50이 넘어서 독학으로 제빵을 배웠다는 것. 지금은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혼자 돈을 번다는 것. 남편과의 관계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이제는 서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남편이 뭐라고 안 했어요? 처음엔 난리 났지. 집안일 누가 하냐고, 밥은 누가 하냐고. 근데 나는 신경 안 썼어.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해숙은 순자의 말을 듣고 또 듣는다.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하지만 순자도 같은 여자고 같은 주부였고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다. 순자 씨는 용기가 있으시네요. 용기가 아니라 선택이야. 해숙 씨도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어?
해숙은 잠시 생각한다. 하고 싶은 것.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기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찾아봐. 동네 복지관 가봐. 거기 프로그램 많아. 그림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나도 거기서 제빵 처음 배웠어. 순자는 복지관 주소를 메모해 준다. 해숙은 그 메모지를 소중히 지갑에 넣는다. 해숙은 순자가 알려준 복지관을 찾아간다. 복지관 게시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요가, 댄스, 노래교실, 그림교실. 해숙의 시선이 그림교실에 멈춘다. 어릴 적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수강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숙은 가벼운 발걸음을 느낀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설렘.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다. 첫 수업날 해숙은 조심스럽게 복지관 문을 연다. 강의실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앉아 있다. 모두 서툰 손놀림으로 붓을 잡고 있다. 강사는 친절하게 해숙을 맞이한다. 처음이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시간이에요. 해숙은 캠퍼스 앞에 앉는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 붓을 든다. 그리고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식탁. 해숙은 자신이 평생 마주했던 식탁을 그린다. 밥그릇, 반찬 접시들, 빈 의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남편에게 그림 교실에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인지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니까. 며칠 후 해숙은 결심을 한다. 해숙은 오래된 결혼 반지를 꺼낸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금반지. 해숙은 한 번도 이 반지를 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해숙은 금은방을 찾아간다. 반지를 내밀며 말한다. 이거 얼마예요? 점원은 반지를 확인하고 금액을 알려준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반지를 판다. 손에 현금이 쥐어진다. 500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숙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매일 아침 남편의 밥상을 차리는 것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처럼 느껴진다. 그림 교실이 있는 날에는 점심을 간단히 준비해 두고 나간다. 남편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점점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다. 요즘 왜 밥상에 반찬이 2개뿐이야? 남편이 투덜거린다. 예전에는 최소한 5가지 반찬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 해숙은 김치와 계란찜 또는 나물 1가지 정도만 준비한다. 제가 요즘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집에 있으면서. 해숙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예전 같았으면 변명을 늘어놓고 다음 날부터 다시 5가지 반찬을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요리 수업이 있거든요. 요리 수업? 평생 요리했으면서 무슨 요리 수업?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짓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저녁 시간도 달라진다. 해숙은 이제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집에 있지 않을 때가 많다. 그림 교실이 끝나고 순자와 차를 마시거나 혼자 산책을 한다. 오늘 저녁 어떡하게? 남편이 전화를 걸어온다. 해숙은 태연하게 답한다. 냉장고에 반찬 있어. 내가 어떻게 밥을 해? 유튜브 보면 다 나와. 해숙은 전화를 끊는다. 마음이 편하다. 예전 같았으면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남편도 성인이고 스스로 밥 정도는 할 수 있다. 집에 돌아온 해숙은 부엌을 본다.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다. 남편이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다. 해숙은 씁쓸하게 웃는다. 25년 동안 라면 한 번 끓여보지 않은 남편.
하지만 해숙은 설거지를 하며 화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남편도 이제 조금씩 혼자 할 수 있게 되겠지. 딸에게서 전화가 온다. 엄마, 요즘 아빠가 엄마 불평을 하던데.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엄마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는 거야. 엄마, 나이 들어서 괜히 나대지 마. 아빠 화나게 하지 말고. 딸의 말에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나대다니. 해숙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려는 것뿐인데 그게 나대는 것으로 보이는가. 그래, 알았어. 해숙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는다. 딸도 이해하지 못한다. 해숙이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것을 알면서도 밤 해숙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간다. 이제 이 방은 해숙의 피난처다. 여기서는 아무도 해숙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해숙은 캔버스를 꺼내고 붓을 든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 빈 식탁.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식탁 옆에 창문을 그려넣는다. 활짝 열린 창문. 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오는 풍경.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린다. 그림 교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 해숙은 자신의 그림을 출품한다. 제목은 내가 차린 밥상. 그림 속에는 다양한 밥상이 그려져 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밥상, 시부모님과 함께했던 밥상, 남편과 단둘이 먹는 밥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어있는 밥상. 하지만 그 빈 밥상 옆에는 활짝 열린 문이 그려져 있다. 전시회 날 해숙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복지관에 간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어떻게 볼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오늘 엄마 전시회가 있는데 올 수 있어? 엄마, 미안. 나 지금 호주인데. 어떻게 가? 아, 그래. 그렇지. 미안하다. 딸에게도 연락한다. 오늘 복지관에서 전시회 하는데 올래? 엄마, 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 다음에.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어차피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해숙은 혼자 전시회에 간다.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다. 해숙의 그림도 그중 하나다. 사람들이 하나씩 그림을 보며 지나간다. 해숙은 멀리서 자신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지켜본다. 이 그림 좋네요. 뭔가 애잔해요. 한 관람객이 해숙의 그림 앞에서 말한다. 해숙의 가슴이 뛴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이해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해숙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순자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 왔어? 나 혼자인 줄 알았네. 혼자 둘 수 없지. 오늘은 해숙 씨의 날인데. 순자는 해숙에게 꽃을 건넨다. 해숙은 꽃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고마워요, 순자 씨. 그림 봤어. 정말 좋더라. 해숙 씨 인생이 다 담겨 있더라고. 해숙은 순자와 함께 자신의 그림 앞에 선다. 내가 차린 밥상. 해숙은 그림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 누군가를 위해 차린 수많은 밥상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릴 차례다. 전시회가 끝나고 강사가 수강생들을 모은다. 오늘 전시회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특히 김혜숙 씨 작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해숙을 위한 박수. 해숙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박수를 받는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해숙 씨, 이제 진짜 밥값 하는 인생 됐네. 순자가 해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해숙은 울지 않았다. 대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숙은 꽃다발을 안고 걷는다. 거리에는 봄꽃이 만개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해숙의 어깨에 내려앉는다.
해숙은 그 꽃잎을 손으로 잡아본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다. 어디 갔다 와? 전시회 다녀왔어요. 전시회? 무슨 전시회? 제 그림이 전시됐어요. 해숙은 꽃다발을 남편에게 보여준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그림? 당신이 그림을 그려? 네, 요즘 배우고 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해숙은 꽃을 꽃병에 꽂아 식탁에 놓는다. 오랜만에 식탁 위에 꽃이 놓인다. 밥그릇과 반찬 접시만 있던 식탁에 생기가 돈다. 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오늘을 떠올린다. 자신의 그림을 보며 좋아하던 사람들, 순자가 건넨 꽃다발, 자신을 위한 박수 소리. 해숙은 미소 짓는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해숙은 여행을 준비한다. 경주로 가기로 한다. 불국사도 보고 안압지도 보고 천천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 남편이 같이 가고 싶어 했지만 혼자 가고 싶다고 했다. 출발 전날 딸이 전화를 건다. 엄마 혼자 여행 간다면서? 아빠는? 아빠는 집에 계셔. 나 혼자 가는 거야. 엄마 이상하게 변했어. 요즘 왜 그래? 아빠가 걱정하시잖아. 걱정할 거 없어. 엄마는 잘 있을 거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해숙은 전화를 끊고 짐을 싼다. 작은 캐리어 하나.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스케치북과 색연필.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집을 나선다. 남편은 현관까지 나와 배웅한다. 조심해서 다녀와. 네, 걱정 마세요. 해숙은 기차를 타고 경주로 향한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간다. 해숙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한다. 이것이 진짜 자유구나. 경주에 도착한 해숙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푼다. 방은 작지만 깨끗하다. 해숙은 혼자 있는 방에서 깊게 숨을 쉰다. 아무도 없다. 밥을 차려야 할 사람도 빨래를 해야 할 사람도 없다. 해숙은 불국사를 찾아간다. 천천히 경내를 걷는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다니지만 해숙은 그저 걷는다.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앉고 싶을 때 앉는다. 다보탑 앞에서 해숙은 오래 서 있는다. 천년을 그 자리에 서 있는 탑. 해숙은 생각한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서 있었을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서 있고 싶다. 저녁 해숙은 혼자 식당에 들어간다. 평생 혼자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다. 해숙은 메뉴판을 보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한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이 먹고 싶은 것. 밥을 먹으며 해숙은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석양이 아름답다. 해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순자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지금 경주에 있어요. 혼자 여행 중이에요. 너무 좋아요. 순자가 바로 답장을 보낸다. 잘했어요. 해숙 씨의 진짜 여행이 시작됐네요. 해숙은 미소 짓는다. 그렇다. 이것이 진짜 여행이다. 해숙 자신을 위한 해숙 자신만의 여행.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해숙은 스케치북을 꺼낸다. 오늘 본 풍경을 그린다. 다보탑, 석양 그리고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 그림을 그리며 해숙은 깨닫는다. 혼자 가는 여행이 해숙의 마지막 결혼식이라는 것을. 이제 해숙은 진짜로 자기 자신과 결혼했다. 경주에서 돌아온 해숙은 달라져 있다.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생겼다. 남편은 그런 해숙을 보며 묻는다. 여행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남편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퇴직 후 방황하던 남편은 이제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해숙이 없는 시간을 스스로 채우는 법을 배우고 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서툰 손놀림이지만 라면이 아닌 제대로 된 밥과 찌개를 끓이고 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남편이 말한다. 해숙은 놀라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든다. 고마워요. 나도 배워야지. 이제 둘은 함께 저녁을 먹는다. 예전처럼 뉴스를 보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한다. 남편은 등산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해숙은 그림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나눈다. 우리 부부 같지 않네. 남편이 웃으며 말한다. 원래 부부가 이런 거 아닐까요? 해숙이 답한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인다. 해숙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간다. 남편에게 편지를 한 통 쓰는 건 어떨까? 원망도 비난도 아닌 그저 솔직한 마음을 담은 편지. 해숙은 펜을 들고 편지지에 쓴다. 당신에게 25년 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서로를 얽매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요. 당신도 당신을 위해 살아요. 우리는 부부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각자 한 사람의 인간이니까. 해숙. 편지를 쓰고 해숙은 봉투에 넣는다. 하지만 보내지는 않는다. 이 편지는 해숙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남편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밤 남편이 해숙의 방문을 두드린다. 남편이 들어와 해숙의 그림을 본다. 그림 많이 늘었네. 칭찬 고마워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한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해숙은 놀라 남편을 본다. 남편의 사과는 처음이다. 괜찮아요. 나도 나를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서로 알아가면 되겠지. 남편이 어색하게 웃는다. 해숙도 웃는다. 이제 시작이다. 부부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각자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시작. 해숙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낸다. 오늘 하루를 기록한다. 앞으로도 계속 나답게 살 수 있기를. 누군가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김혜숙으로 부지런히 살아오신 그대들을 응원합니다. 저에게도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